예, 안철수 의원이요. 요즘에 점점점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관련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증발해 버립니다. 스스로 도망자 신세를 자처합니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무죄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순풍에 돛단 듯 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개월 633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대법원이 더 빨리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대선이 뒤로 일정이 밀리면 밀릴수록 이재명 대표는 조급해질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압박 말고 본인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라. 기억의 오류가 아닌 기억의 조작이다. 거짓말 중독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안철수 의원은 정계 은퇴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온통 이재명 바라기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나니 참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 누가 초래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힘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뭔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정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순풍에 돛단 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그 앞길이 열리겠죠. 그러나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3심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의 유죄가 곧 이재명 대표의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의 정계 은퇴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심리가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여러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승복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얘기했던 진행하겠다고 했던 의사결정, 이 재판 진행 결정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 하루라도 늦춘 게 있습니까? 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승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항소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일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등등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2심이 만약에 이제 1심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예, 자 정건희 대변인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다. 어쨌든 지금 1심을 뒤집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시급할 텐데 사실 재판을 몇 번 못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국민의힘은 전망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럴 리 없다고 보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라는 사실상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말 억울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2심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본인의 무고함을 국민들께 증명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태도는 전혀 그렇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 적 물론 없습니다. 뭐 과거에 이 전과가 있었다는 것 제외하고 지금 진행된 재판과 관련해서 불복한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회피하거나 지연했다는 사실입니다. 1심 재판과 관련해서 2년 2개월 걸렸는데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634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어떻게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었느냐. 이건 당연히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법 지식 내에서 가능한 재판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고요. 우리 당에 대해서 기승전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는 위치가 공고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를 논하지 않고는 지금 한국 정치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만큼 이렇게 정치적 논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유력 대권 후보나 정치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이제 현재로서는 더 먼저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높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도 영향을 받을지 이게 또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실 이거는 어쨌든 항소심 선거법 재판부고 헌재의 재판은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혹시 정치적 재판을 하는 헌재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결과가 영향을 줄 거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도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는 오직 목표가 하나 있어요. 법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필요 없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만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성추인 부의장. 예. 국민의힘 일부 또 저렇게 강경 보수 인사들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발의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뭐 탄핵을 여러 차례 추진하고 여러 가지 정권을 흔들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나경원 의원도 요즘 목소리 굉장히 높은데 뭐 전과 4범에 5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는 범죄 중독, 탄핵 중독.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 뭐 등등의 얘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나 전한길 씨의 발언에 뭐 일일이 정말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 말에 동의하는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전한길 씨가 말하는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지 않나? 그 말은 그러면은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란죄로 몰아갔다는 건가요? 그런 억지 논리가 지금 어떻게 저 한국사 강사 입에서 나오는지 저는 저 말을 듣고 저분이 정말 한국사를 지금까지 가르쳤던 건 괜찮았던 건가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정말 역사인식에 대해서 그 심각한 오류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의 2심, 뭐 탄핵 심판의 일정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빨리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12월로 시계를 돌리면 비상계엄만 없었으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헌 위법한 12월 3일 그 사태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지금 공교롭게 날짜가 겹쳐 있는데도 발생하지 않았던 건데 왜 자꾸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국가 혼란의 가장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고 저는 그 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했고 비상계엄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은 국민의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왜 자꾸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 패널뿐만 아니라 여야의 의원들도 항상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 같아요. 계엄이 잘못됐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 중독이다. 예산 삭감 때문에 그랬다. 이게 참 무한 루프를 돌듯이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일 텐데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 양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